네, 경기 이동 노동자 수원 쉼터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는요, 수원시에서 우리 커피 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커피 우리 동아리 우리 회원분들과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함께 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일상으로 또 많은 어렵고 또 힘든 삶 가운데 가정에서 보다 쉽고 또 맛있고 또 행복하게 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홈카페 아니면 홈 브루잉 커피라고도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커피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커피 이야기를 또 함께 풀어가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 커피의 향에 풍덩 빠지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정말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하신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나에게 있어가지고 강한 자극을 주는 그러한 사람은 누굴까 한 번쯤은 좀 깨달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는 커피 이야기가 이 프랑스의 대문호인 발자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설가죠. 그 발자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커피와도 참 연관성이 있는데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자크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의 나이가 33세 때인데 길을 걷다가 정말 아름다운 백작 부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작 부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작 부인은 유부녀인 거예요. 이미 결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백작 부인은 그런 그 한스키라고 하는 그 백작 부인에게 아무리 구애를 했지만 그 여인이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그 발자크가 노력을 하고 구애를 했으면 어느 날 이 백작 부인이 한스키에게 발자크에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약속이죠. 자, 그러한 약속을 이 발자크가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발자크는 그때부터 내가 저 여인과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 그리고 내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나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많은 재물을 나는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많은 작품들 가운데 그 여인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떠올리며 많은 작품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의 나이가 이제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 백작 부인의 남편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20년 뒤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그때 발자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참 그 발자크 대단하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발자크가 자기의 많은 소설들을 기록하는 그 순간순간 빨리 글을 써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뭘 마셔요? 바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무려 5만 잔 이상 마셨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끝내 결혼을 하고 나서 5개월 만에 이 발자크는 죽고 말아요. 카페인 중독이 돼서. 이 이야기를 전 가끔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커피 좋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끔 던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커피하는 사람으로서 커피를 적당하게 드세요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인 기준으로 우리가 카페인의 양을 하루에 한 300ml 정도 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100에서 120 정도를 보는데 그렇게 하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3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를 적당량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야 커피 마시지 마 머리 나빠져 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거짓말인 거 이제 아시죠? 커피는 머리를 나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커피가 처음으로 발견됐던 시점이 BC 3세기경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카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카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이제 아랍어로서 힘이다, 격려다, 위로다 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 이 카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커피를 일명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힘을 준다 라고 그렇게 알고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커피 문화는 손님이 오거나 상대방과 커피를 마실 때 꼭 커피를 3잔을 마신다 그러죠. 그 한 잔의 커피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한 잔의 커피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잔의 커피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신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커피 문화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처럼 커피 한 잔은 우리 모두에게 쉼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예전에 한 손님이 오셨는데 한 30대 초반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아주 얼굴이 낯비치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주문을 도와드렸는데 카페 라떼를 이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페 라떼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드려놨는데 그 카페 라떼를 보시더니 드시질 않는 거예요. 그 카페 라떼를 눈으로 보시더니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 저분이 왜 저러실까? 혹시라도 마음에 속상함이 있으실까? 어떤 그런 염려가 생겼겠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분에게 손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뭐 사장님이었으니까 당당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흔쾌히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냥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자, 그분이 어떤 마음의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별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이었어요. 뭐 시부모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올라오셨는데, 이제 신혼이었는데 올라오셨는데 남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툼이 있다가 집을 뛰쳐나오신 분이었어요. 자, 그러한 이야기를 거의 1시간 동안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는 그분의 가정사, 남편과의 문제 이런 이야기지만 제가 한 이야기는 네,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네 마디로 저는 아예 끝을 냈는데, 그분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 만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카페라떼 잔을 비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터졌어요.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또 오셨는데 뒤를 보니까 그분만 온 게 아니라 그분 동네 친구의 유모차 부대를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오면서 그 뒤에 들어오는 그 친구분들에게, 야, 여기 카페 너무 좋아. 여기 사장님 너무 좋으셔. 왜요? 그분은 어제 저녁에 자기의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이 사장님이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때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단골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커피 한 잔은 우리 모두에게 힘이구나.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에 발견됐던 이 카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의미가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권유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제시한다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 커피도 마시고 싶지만 그분은 지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고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군가 나에게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마세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싼 커피를 드세요. 그러면 그분은 두 번 다시 나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죠? 세계 한 5대 커피 같은 거,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뭐 하와이안 코나, 예멘 모카 마타리, 파나마 게이샤, 아니면 인도네시아 루악, 어떤 이런 한 잔에 한 7만 원짜리, 한 잔에 인도네시아 자연산 루악 15만 원짜리 이런 거. 자, 커피 한잔 할까? 나 루악 15만 원짜리 한 잔 사줄래? 그러면 그분은 절대 저 다음부터 커피 한잔 하자 말 안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커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바로 그러한 기호식품이죠. 자, 이런 카파에부터 시작했던 이 커피가 물론 당시는 이슬람 수도원들의 전유물로 이 커피가 여겨졌지만, 그리고 많은 수도승들이 이동하면서 이 커피가 예멘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예멘에서 이 수도사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지금도 이슬람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 수돈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 우리에게 이 음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음료를 마고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잠이 안 오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음료를 선물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음료를 우리가 거룩한 음료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 대신 이슬람의 와인이다 라고 표현해서 카와라고 하는 어원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슬람의 위쪽 끝자락,
우리가 아시아의 끝이자 유럽의 시작이라고 하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터키로 올라가서 이제 오스만 토르크 제국 시대 때 이 커피가 부흥하게 되는 또 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베라고 하는 또 어원으로 또 변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베 이 어원이 이제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이 무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커피가 확장되게 되어지면서 드디어 카페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발전되어지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식, 미국식 커피라고 하는 용어로 발전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세기 말에 이 커피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왕조 이제 말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양날에서 넘어온 까만색 탕국과도 같다. 그래서 일명 양탕국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커피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았습니다. 자, 커피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가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도 많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요 앞에 몇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도구들은 흔히 우리가 집에서도 쉽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홈 블루잉 카페 아니면 홈 카페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도구들은 우리가 핸드 드립 도구라고 하는데 이 핸드 드립 도구는 이제 칼리타 드립이라고 하는 도구이고요. 또 여기 보면 드립 포트 우리가 주전자라고 하는 우리 알라딘 드립 포트인데 드립 포트도 있고 뭐 플라스틱 통도 있고 이런 통 하나 가지고도 집에서 쉽게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코스타리카 따라주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이 따라주 커피는 온천 지역에서 재배되는 커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그런 커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커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아주 쉽게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은 그라인더가 있는데 자, 이 그라인더에다가 커피 2스푼을 제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커피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집에서 요즘에 이렇게 핸드밀, 손으로 돌리는 그런 그라인더도 있는데 이런 그라인더는 참 좋긴 좋은데 인테리어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많은 이렇게 진열도 해놓고 있는데 이게 그 연예인 공유인가요? 이렇게 핸드밀을 돌리면서 그 인스턴트 그 커피 카누 커피를 선전을 하는데 보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갈게 되면 아주 오랜 시간도 걸리고 좀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작은 그라인더를 가지고 많이 커피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커피를 갈아서 간 커피를 저는 이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클레버라고 하는 자동 드리퍼입니다. 이 클레버에다가 커피를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고 나서 자, 뜨거운 물을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을 가지고 자, 이 클레버의 특징은 담겨져 있는 원두에 과감하게 물을 그냥 이렇게 붓습니다. 뭐 특별히 뭐 정성껏 물을 붓거나 물을 뭐 굵게 붓거나 가늘게 붓거나 어떤 그런 제약사항 없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물을 그냥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커피 만들 때 항상 그 외우는 주문이 하나 있는데 뭐 다른 거 아니라 그냥 맛있어라 맛있어라 라고 저만의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커피가 물을 먹고 안에서 잘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잘 부풀어 오르면 자,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커피와 물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도 커피가 물을 만나서 잘 불어지고 그리고 커피가 이제 다 추출되어질 그런 준비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은 갈색의 풍부한 거품층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커피 기름 크레마라고 하는 이제 커피 기름이 풍성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서버 위에 올리면 바로 커피가 추출되어지는 그런 자동 드리퍼를 우리가 클레버
라고 합니다. 자, 요 클레버 드립 특징은 핸드 드립은 위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과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요 클레버는 커피가 물을 먹고 있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침지식의 추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커피가 물을 먹고 있으면 이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맛이 되게 강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커피가 들어있는 이 카페인 성분은 뜨거운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주 강하게 우러나는 이제 그러한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지식의 방법으로 커피를 추출했을 때는 커피의 맛이 일반 드립에 비해서는 좀 강한 쓴맛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클레버로 만약에 커피를 내렸다 그러면 이 추출된 커피를 바로 드시면 아주 강한 커피를 느낄 수가 있고, 이곳에다가 물을 타거나 또 얼음을 타거나 하게 되면 보다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유를 한번 타볼 건데요. 이렇게 커피를 내렸고, 전에 속초에 가보니까 속초에 그 바닷가 주변으로 카페가 참 많은데, 바닷가 앞에 있는 카페라 그래가지고 메뉴 이름을 바다라떼라고 썼더라고요. 그 바다라떼의 메뉴를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바다가 있고 또 파도가 치고 모래사장이 있고 어떤 이런 층층이 이 커피에 살아있는 그라데이션이 정말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지역에 맞는 커피다 라는 것을 그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혹시 이런 예쁜 커피를 만들어 보시려면 제가 오늘 미리 하나를 좀 준비해 왔는데, 자, 이렇게 예쁜 유리잔이 있으면 이 유리잔 바닥에 이게 블루 큐라소라고 하는 시럽이거든요. 오렌지 향이 나는 그런 블루 큐라소라고 하는 시럽인데, 이 시럽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자, 얼음이 좀 필요해서 얼음을 몇 조각을 이렇게, 원래 제가 손으로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도구가 없어서 손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을 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곳에 우유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부드러운 우유를 연출하시려면 이런 우유 거품기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우유 요즘에 그 집에서 달고나 커피 많이 만드시죠. 그 달고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그 다이소라고 하는 매장 가시면은 우유 거품기, 진동하는 그 우유 거품기가 있습니다. 몇천 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사다가 이렇게 쭉 하시면은 우유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연출이 됩니다. 이 도구는 전문 우유 거품기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 이렇게 위아래로 펌핑을 해주시면은 이 안에서 우유가 거품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됐고 컵에 먼저 살짝 우유를 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를 붓고, 그리고 아까 추출했던 커피를 부어볼게요. 자, 이렇게 붓고, 그리고 남은 우유에 좀 전에 거품을 만들었던 우유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잔의 바다라떼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메뉴를 보시면은 푸른색 바다와 거품과 모래사장이 연출이 되는 그러한 바다라떼 한 잔이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도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런 플라스틱 통이 있다면, 자, 방금 전에 있는 얼음을 몇 조각 하고, 자, 추출한 커피를 바로 넣고, 자, 요 커피가 너무 좀 쓴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런 설탕을 하나 이렇게 또 집어넣고 그냥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흔들면 요 흔든 커피에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사케라또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탈리아 말로 사케는 흔들다,
흔들어서 우유의 거품처럼 연출이 돼서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케라또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얼음이 뜨거운 커피에 녹으면서 부드러운 커피가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바로 바다 라떼와 사케 라떼를 두 잔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우리 경기 이동 노동자 수원쉼터에서 우리 커피꽃 필 무렵 우리 동아리 함께 하시는 우리 임경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동 노동자 여러분.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생겼길래 저는 너무 좋은 장소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바로 여기 쉼터에 와서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밤에 대리운전을 하다 보니까 잠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는데 또 마침 또 그 동아리 커피 동아리가 생겨서 또 그 강사님께서 저희들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또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또 저희들을 또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신 거에다가 또 그 유머러스하게 강의를 이끌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아주 즐겁게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커피꽃 동아리의 우리 회장님이신 우리 변태순 선생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꽃 필 무렵에 그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변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임경민 회원님께서 저녁에 주로 많이 이용하신다면 저는 이제 낮에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저의 직업은 생활지원사라고 그 독거노인 분들을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이끌어주신 우리 센터의 순장님께서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바다 카페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 바다 라떼를 마실 수 있게 우리 또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이게 사케라또. 사케라또. 네. 그럼 사케가 일본말이 아니고. 네, 정확한 발음은 이제 샤커라고 하는데 샤커. 네, 이탈리아 말로 흔들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흔들어서 커피를 연출했다. 선생님 얘는 지금 이렇게 침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맛이 아직 안 느껴지는데 밑에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네. 섞어서 드시면은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음료가 좀 변합니다. 약간 민트색으로 변하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연출할 수 있으면 정말 아주 훌륭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도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샤커라떼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 병만 하나 있으면 집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얼음과 커피와 또 이렇게 취향에 맞게끔 설탕 시럽을 집어넣고 달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네. 아니 잠깐만. 네, 그냥 못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고개를 예, 술은 안 집어넣습니다. 저는 술을 전혀 못합니다. 네. 근데 섞이니까 이게 바다색인데 오렌지 향이 올라오니까는요. 이 블루큐라소 시럽 자체가 오렌지 향의 시럽입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맛있어야 될 텐데. 엄청 맛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어떤 부드러움에다가 또 거품까지 나니까 목 넘김이 너무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커피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건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피 아무튼 저는 이 맛에 아무튼 딱 맞고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력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니,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상큼한 맛.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즉석에서 또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는데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